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선거에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취임식이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보도에서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기사를 실어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침묵해오던 북한이 관련 소식을 알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휴양지 건설 역량을 언급했는데 북미 핵 협상과 경제 협력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강원도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방문하는 등 휴양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이 즐겨 찾는 조선의 명성,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오늘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안전시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 이렇게 언급한 걸 두고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좀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백악관의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직 이 트럼프 정부의 진영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제 트럼프 발언도 정교하게 마련된 발언이라기보다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진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제 비핵화를 일정 부분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요새 나오는 말들이 스몰 딜, 핵 군축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건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를 동시에 일정 부분 감축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ICBM 능력 같은 걸 일정 부분 감축을 시키고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낮은 단계 협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제일 우선일 테니까 이런 낮은 단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북미 간의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도 한국 소외론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차분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북미 간 핵협상 테이블에 한국이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한국 소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가능한 리더십과 대미 외교 체계가 갖춰질 경우에 이 한국 소외론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콘도 개발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이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다뤘는데 이건 정말로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라기보다도 김정은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 관광객 유치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관광객이 북한 가서 돈 쓰는 건 유엔 제재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면 북한 관광업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이런 사업가적 포석을 깔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시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Oh, What's in there? thank you, Peter. It could have been years before we... What does it say on the outside? Maybe we should all read it together. Let's read it. Well, maybe I'll read it first and then make that That determination. sounds great. First, we have a list of
pardons and commutation. President Trump, we remember 4 years ago, Barack Obama had told you that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was going to be North Korea. Did Joe Biden tell you what he thinks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is right now? No. I think we have a lot of them. Right now, I think we have a lot. I think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And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 8월 5일 날 쓴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트럼프가 그 회동 때 미국 측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김정은한테 직접 보내줬어요. 그걸 받고 김정은이 고맙다라고 답장을 하는 내용인데 각하께서 엄선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제 기억에 계속 남아있게 될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날의 사진들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 그 사진이 제 집무실에 걸려있다. 사의를 표하며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굉장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아부의 아주 극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이 사진이 자기 자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도 자기가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사진을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건 연애 편지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라도 각하를 실망시킬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 각하께서 우리의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 인민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한테도 좀 주는 게 있어야 저도 면이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친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담아놨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과의 군사게임과 전쟁 연습이 끝났을 때 제게 다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그때의 실무급 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지금 나랑 대화하자면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훈련을 연습을 한다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 앞에는 칭찬을 하는 듯이 막 찬사를 보내면서 뒤에는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 거예요? 원하는 걸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런 식으로 편지에 기술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트럼프 이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에게 연락합니다. 아니 나는 주한미군 있는 거 너무 불편해요. 나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하는 거 나 너무 불편해요. 나 싫어요. 이런 얘기를 직접 트럼프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얘기거든요.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이렇게 북한과 미국, 특히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협상을 준비하고 미국 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를 봤을 때 저 사람을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말고 저 사람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협상가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협상가로서 한국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핵 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도 등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공식 핵무기 보유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치적 함의 등을 정밀히 따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런 용어를 썼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자신의 복귀를 반길 것이란 언급까지 덧붙였다는 점에서 외교가에선 북미가 스몰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핵 스몰딜은 북핵을 인정해주되 동결이나 군축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협상에 나서는 걸 말합니다. 실패를 반복해온 완전 비핵화는 접고 북한의 대미 위협 최소화를 협상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위험, 그 위험을 관리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다라는 얘기거든요. 미북 간의 협상이 시작된다면 핵 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장병들과 깜짝 영상 통화도 했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을 묻기도 했지만 주된 화제는 역시 김정은이었습니다. How's Kim Jong-un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a pretty bad intention, although I developed a pretty good relationship with him, but he's a tough cookie.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대비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